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장안의 이슈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매주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희 코너 제목이 장안의 이슈입니다. 두 분의 네. 그 성을 따서 만든 코너 이름이고요. 예.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갖고 저희 코너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제작진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잘 지으셨습니다. 각자 첫 시간이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릴까요? 장재환 기자부터. 네, 저를 이렇게 장안의 이슈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슈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필용 네, 소장님. 저도 그 공중파에서 이렇게 방송해 보는 건 처음인데 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치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소상히 애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워낙 지역 행정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저희가 다룰 이슈가 사실 많은 저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중앙 정치 뉴스를 많이 소비해요. 사실은 지역 정치에 대한 이해는 그렇죠.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좀 높이고 우리가 지방자치 시행한 지가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가 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우리 지역민들이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 행정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이슈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워낙 그 중앙정치 뉴스들이 도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 이거 그냥 알고는 있지만 관심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치에 있어서의 이 지방선거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보시는 지방선거의 의미부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용 소장님. 네. 사실 지난 추석 때 갑자기 막 현수막이 도배되면서 길거리에 도배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후보들은 이미 바쁜 걸음을 걷고 있는 시기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리고 각 당에서 공천 룰과 관련된 것도 발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후보들 마음은 굉장히 지금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방선거의 의미가 매번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거를 주도하고 싶은 쪽에서 구도를 만들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네. 민주당은 대체로 지금 내란 종식 이 구도를 짜가려고 하는 내년까지 네네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이 내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당의 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대승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의 존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결국 이제 중앙 정치의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대선 후보군들의 당내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지 그러겠죠.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개혁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좀 성과를 거뒀던 조국혁신당의 진로 문제도 아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것들이 아마 중앙 정치에 흐르는 구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과 별개로 대전은 사실 대전 충청을 봤을 때 그러니까 대전이 갖고 있는 위기와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의 이슈가
전면으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지방선거가 대부분 그래왔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분들도 약간 그 대전의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상대편에 대한 그 어떤 싸움 이런 것들, 정치 공세, 예, 정치 공세 이런 것들로 좀 그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지역을 위해서는 조금 미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역 이슈 의제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예. 상 기자님. 네, 우리 안 소장님은 이제 당장 닥친 내년의 그 선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각시켜 주셨는데 저는 이제 네.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우리가 대선과 총선은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에 대한 그런 정책 그리고 집권에 대한 그런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곧 우리 생활에 밀착돼 있는 정책에 대한 그렇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문제를 선택하는 그런 기회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우리 그 시민들에게는 더 가까운 선거, 더 중요한 선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정당이라든지 그런 큰 국가적 이슈에 그 흔들리는 그런 선거 구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 내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정책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또 이를 견제하는 그 지방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또 이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방자치의 본질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좀 있죠. 예, 지역주의가 팽배하거나 아니면 중앙정치 영향으로 사실 정책보다는 정당으로 선택되는 그런 면이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 예.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에 의미를 좀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지방정치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정답이면 네, 그렇죠. 예, 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 지방 선거의 현실. 네. 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건 과연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서느냐. 지금 또 그 후보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대전시장은 뭐 아무래도 이제 현직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도전자 입장인 민주당 소속의 여러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많이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네. 분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서는 아마 허태정 전 시장이 가장 앞서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서 장철민 의원 또 장종태 의원이 도전 의사를 이미 밝히고 있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까? 장철민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예. 그 주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 선거 캠프를 좀 꾸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벌써. 네네. 예. 그리고 장종태 의원은 본인이 이제 기자분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전 시민의 삶을 책임져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종태 의원은 서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대전시장에 대한. 네네네. 그런 포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의사를 이미 밝히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잠재 후보군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박범계 의원이 아닐까. 어허. 이거는 이제 박범계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전시 그 의원들 중에서 가장 선수가 높잖아요, 박범계 의원. 네, 그렇죠. 예. 본인은 아마 중앙 무대에서의 역할을 더 관심을 갖고 있긴 할 텐데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선거는 승패 문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아마도 이게 현재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이것과 지금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 지지율 간의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면 인물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정당의 고민이거든요. 새로운 인물이라면 전략 공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을 발굴해서 경선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뭐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이 있습니까? 일단 그 중앙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부 장관을 했던 그런 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중구청장을 하시는 김재선 청장님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같이 일을 하셨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네네. 예. 장 기자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하면 정치인들은 이런 때 이름이 안 불리면 서운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역 의원 중에는 박정현 의원이 또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뭐 여론조사 같은 데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근데 박정현 의원은 지금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퇴 시한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또 불리는 건 다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정용래 여성구청장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잠재적 후보군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권선택 전 시장님이십니다. 네. 이분은 뭐 당연히 본인이 나오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복당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지금 복당이 안 된 상태죠? 네, 아직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네,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면 시당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중앙대에서는 아직 이제 심사 과정인데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됐는데 어찌 보면 이제 결단이 남아 있다 볼 수 있겠죠. 복당을 허락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아마 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선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 무슨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대선 당시에 그 정부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복당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 네네네. 예. 그 복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글쎄요. 그 뭐 본인 판단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본인은 복당을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예. 그게 유불리가 되나요? 정당 입장에서는 유불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당 입장에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전선택 시장님이 이제 중도 하차를 한 과거의 전력이 있죠. 정치헌법 위반으로. 예. 그리고 이 복당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정우 시장과의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당을 기웃거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거든요. 과연 이분을 복당을 받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서 표가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반면 다른 면으로 보면 중도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또 민주당 내에 지금 주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권 시장까지 복당이 되면 더욱 치열해지니까 그 후보군들에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다만 이제 그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선거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권 시장님 복당 문제를 바라볼 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권 시장님은 이제 어쨌든 중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 보니까 민주당이 가장 약한 중구의 득표를 얼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도 중요한 변수일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가 그 민주당의 확장성을 얼만큼 열어놓을 거냐 이런 문제에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도 장철민 의원이 대전시 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를 생산을 지금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 출마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예, 장 의원님 공개적으로 본인이 시장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장우 시장의 뭐 이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전시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그 이름도 알리고 또 시정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좀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 나온 인물들이 지금 현재 정치를 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에 정치를 했던 분들, 대전에 뭐 정치인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름이 거의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후보가 많더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아까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공천으로 갈지 글쎄요. 지금 현재 인물 후보군들 보아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글쎄 뭐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좀 봐야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네. 뭐 오롯이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의 힘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룰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후보군이 4-5명 이상이 되면 그 예비 경선을 해서 100% 당원 경선을 통해서 예비 경선을 치르고 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본선 그 본경선을 하겠다 뭐 이런 룰도 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 어쨌든 그 나와 있는 후보들이 그 정당은 가장 그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느냐의 여부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그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 당선 가능성보다는 당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 당에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것이고 만약에 박빙의 선거로 가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인물로 그거보다는 인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민주당이 공천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그 만약에 전략 공천으로 가면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많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역에는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닐까요? 서로 분열이 돼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후보라면 그러면 그 전략공천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현재 있는 후보들에게 일정 정도 실망감이 있다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갈구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뭐 여론조사를 막 돌려보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또 흐름도 바뀌는 거고요. 네.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현역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떨까요? 뭐 특별한 경쟁자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장우 시장 쪽으로 그냥 가는 쪽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나요? 약간 그 당협위원장들의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장우 시장에 대적할 만한 그 인물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전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재 시장이 사실상은 그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후보를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은권 시당 위원장이 최근에 임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이은권 시당 위원장은? 오히려 중구청장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충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충남도 지금 김태흠 지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역시 뭐 민주당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죠. 네. 그 아마도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등판하느냐 여부가 이제 충남의 지방선거의 큰 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본인은 중앙에서의 역할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대전시장 선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그 현재 뛰고 있는 후보들이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그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된다면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투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 필승 카드로 내밀 수도 있다. 내밀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 카드는 그 모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는 어떻습니까? 특히 뭐 양승조 전 지사 이야기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양승조 전 지사는 뭐 당연히 지난번 지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를 하고 또 리턴 매치를
하고자 하겠죠.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서는 문진석 의원이나 복귀왕 의원 그리고 박수현 의원 이렇게 이런 공주 청양의 박수현 의원. 네, 이런 의원들이 지금 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타천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의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문제는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과연 그 현역 지사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문제인데 사실 충남 전역으로 볼 때 이분들이 그만큼 인지도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승조 지사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양승조 지사가 한번 김태흠 지사에게 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런 새로운 인물을 등판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죠. 예, 충남은 좀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지 않습니까? 그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그 천안, 아산 뭐 이쪽에 그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민주당한테 그쪽 충남 북부는 좀 유리하고 남부는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그런 지형 구조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게 아마 그 충남같이 또 넓은 지역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전체 구도와 다르게 지역의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게 되면 약간 선거 상황은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아까 후보군 말씀하신 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결국에 이제 양승조 지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죠. 민주당 내에서 현재 주자들 중에. 그리고 박수현 의원도 과거에 이제 도전하려고 했다가 그 불운하게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됐던 부분들을 본인이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마 복귀왕 의원이 도당위원장 물망이 있었는데 출마를 안 한 거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 같고.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문진석 의원도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 도당위원장을 사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진석 의원은 양승조 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그게 조금 그 핸디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좀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이제 서로 같이 경선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근데 정치에는 뭐 영원한 우군도 영원한 뭐 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지역 이야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대전과 충남의 정치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영 소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 장안의 이슈 진행했습니다. 자, 11월 14일 금요일 5시 NDS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바의 안단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